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주 강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9% 상승한 24,211.4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9% 오른 2,636.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4% 오른 6,812.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증가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는 11월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17% 늘어난 35,038명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30% 증가한 것이고 11월 수치는 지난 4월의 36,602명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지난 2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줄면서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00명 감소한 23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3만 6천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1%대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1.3% 상승한 56달러 6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전날 급락한 영향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가 어제 오늘 반등세를 지속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간밤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보죠.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0.5% 내렸습니다. 종가는 2,461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1%대 올랐고 LG이노텍과 LG전자의 주가가 각각 5%, 3% 가까이 오르는 등 전기 전자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3% 넘게 밀리는 변동성이 나타났는데요.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또 영향을 줄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2월 8일이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라는 발표가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요. 글로벌 시장 어제 그리고 그저께 미국의 그 기술주들의 반등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려감 아닌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잔존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뭐 특징적인 부분이 이렇겠죠.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그 리스크가 지속된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가 FOMC에서의 어떤 그 금리 인상, 뭐 물론 시장 내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인상 속도에 조금은 더 그 예민하게 시장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반대급부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내에 남아 있으면서 지금 뭐 상원 의원을 지난주 말에 통과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제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서로 어떤 그 차이점을 좀 조율해 나가면서 완성을 시켜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기운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연말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일단 시장 뭐 호재 반 악재 반.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소간 조금은 좀 악재의 무게중심 쪽으로 악재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그건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 좀 시장의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이 나타나면 조금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소위 말하는 조정의 양상들이 그리고 변동성 지속의 양상들이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까지 그리고 유로존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들은 다음 주 중후반 다시 말씀을 드리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아마도 그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말 소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의 완결 부분에 대한 기대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도 어떤 그 시장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금리 인상의 속도 가능성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시장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12월이면 마감이 되죠. 그러면 1월 중순경부터는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아마도 지금 이제 뭐 바이오 헬스케어와 그리고 IT 기술주 특히나 많이 주가의 상승이 올랐었던 주가 상승이 높았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시장 다시금 재상승 반전을 위한 어떤 그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조금은 좀 악재성 조금 좀 민감한 그리고 예민한 그런 시장 재료들이 여전히 시장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뭐 앞서서 최현정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라는 트럼프의 발언.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그의 선거 공약이었고 이 공약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했다라는 차원 속에서 본다라면 미국 시장은 오히려 다소간에 좀 안정화적인 방향으로 그 좀 큰 폭의 모멘텀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와해시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만 신흥국 증시와 그리고 유로존 증시 그리고 아랍권 증시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일단 유대인과 아랍권 중동 국가들 간에 지금 이제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대립 양상은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게 완전히 완결된 부분은 아니다. 계속되는 어떤 그 불씨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어 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계속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 저녁 12시가 결국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기한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뭐 극적인 타결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시장 불씨로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그럼 한번 힌트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국제 유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구리를 비롯한 국제 비철금속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업종도 그렇고 철강업종도 그렇고 비철금속 업종 이런 쪽에 어떤 그 주가와 관련된 어떤 그 영향력 그리고 원자재 상품과 관련된 영향력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물론 최근 이제 그 조선업종의 변동성 확대 양상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삼성중공업이 그들의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올해 한 5천억 원의 적자, 내년도 역시 2,500억 원대의 적자가 계속 예상이 된다라는 유상증자의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그 이야기는 전반적인 조선업종의 턴어라운드, 개선 가능성이 지금 이제 적자 5천억에서 적자 2,500억 원을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개선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흑자 전환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으로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현대중공업도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 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대변을 하고 있다라는 조선업종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조금 상당 부분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투자 그 환경이 좀 괜찮았었죠. 투자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이 부분은 일시에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쪽으로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긴 기간에 그리고 긴 호흡의 경기 순환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굳이 바닥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에 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린 바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천천히 조선업종은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무역 대표부의 태양광셀 세이프가드 관련 공청회에 우리 정부와 또 업계단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대표님? 예, 우리 최영 앵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제 그 태양광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그리고 세탁기는 이미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다양한 가전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계속해서 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태양광과 관련된 세이프가드의 결론 부분. 거의 일단 결론은 거의 낮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35%의 관세 부과가 권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은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노력 그리고 업계의 노력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부는 35%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이미 권고를 해놓은 상황. 근데 공청회를 통해서 이번이 마지막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실질적인 산업 내에서의 어떤 그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공청회가 열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좀 관세 부과의 퍼센테이지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로존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대만, 태국, 캐나다까지 태양광과 관련된 셀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모듈에 대해서 미국의 수입 제한을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와 같은 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일단 큰 그림 속에서는 부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태양광 앞으로 친환경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와 관련된 대체 에너지의 가장 중심점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결국은 태양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해보시고요. 태양광 앞으로의 발전 전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그 흔들림이 나타난다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 부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이제 개장을 한 5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뭐 다음 주 시장을 오늘 좀 미리 대비를 해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멘텀 내지는 재료가 거의 없다. 오히려 호재성 재료보다는 조금은 좀 시장에 비우호적인 재료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두 개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1월 달로 연기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어찌 보면 정부에서도 아마도 그들의 발표, 정부 입장에서 상당 부분 놀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와 바로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닥이 불과 1, 2주일 사이에 700포인트에 머물고 있었던 코스닥, 장기 3년 이상 700포인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단 일주일, 2주일 만에 8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하게 만드는, 오히려 정부도 이런 부분에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에 대한 배경 판단, 아마도 정부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서 있지만 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시장을 지속적인 어떤 그 상승 내지는 지속적인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1월 중순으로 연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 일시적으로 이미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1월 중으로 연기 발표는 어제 이미 시장 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통해서 이미 시장 내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3%가 넘는 급락이 한때 장중 한때 나타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 만회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 내지는 평가, 전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성장의 지속성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들의 어떤 그 대책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가져보게 되면서요.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헬스바이오로의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시장 내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업종은 내년, 그러니까 올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 내년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아마도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저평가된 IT, 저평가된 테마, 특히나 자율주행과 전기차 절대 그냥 게을리 보지 마시고요. 이번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판교에서도 자율버스의 시범 운행 지금 12월 중순에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중에도 이와 관련된 시장 내 우리 실물 경기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너무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에만 북한에서 집중하시는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좀 다양한 테마군 쪽으로 나의 주목하는 그런 테마군들을 집중 포트폴리오를 조금 좀 다양화시키는 그런 어떤 해안이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와 내년에 대규모 영업 적자를 낼 것이다. 여기에 유상증자 계획까지 내놓은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전일에 28% 급락한 이후로 어제도 4%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비단 삼성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이고요. 국내 조선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조선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슈로 이 시간에 좀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부장님은 아니셨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삼성중공업이 거의 망한 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부장님? 네, 예. 그때 그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기는 했는데 투자는 좀 긴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잘하셨네요. 예, 저랑 비슷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지금 조선업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시세를 바라보느냐, 앞으로 좀 더 긴 흐름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을 바라볼 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압박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다 공존돼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뭐 실적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가장 이 부분이 먼저 충격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 합쳐서 한 7,300억 적자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는데, 올해 주가는 여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유상증자 때문에 밀렸습니다. 특히 유상증자가 약 한 1조 5천억까지는 해야겠다 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밀린 부분들이 더 크다는 걸 먼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와 함께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대우조선해양 솔직히 뭐 좀 엉망으로 됐었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삼성중공업까지라는 시장의 반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 동반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의 상선 관련된 쪽에 대한 분야를 인력을 대거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압박들이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면밀히 봤을 때는 일단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수익성, 즉 여러 가지 자본 어떤 조달을 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100을 만약에 매출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질 수 있는 거는 한 자리 숫자도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성도 같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고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배를 수주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어도 한 2년 정도 건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2년을 앞서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란 얘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먼저 흐름들을 좀 반영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2, 3년 동안 수주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2, 3년 뒤에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2, 3년 동안 수주가 없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실적 흐름들은 바로 2, 3년 뒤에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럼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 3년 동안은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얼마만큼 잘 견디고 구조조정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좀 견딜 수 있는 맷집을 갖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올해 수주한 부분들은 약 한 2년 뒤부터는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는 또 확 좋아지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는 오히려 안 좋은 실적에 그동안 수주 절벽에 때문에 고생하는 실적과 함께 나오는 어떤 주가에 대해서도 고생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이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 얘기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위축이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금 공격적인 분들, 그리고 좀 긴 시각을 바라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도 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은 2, 3년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좀 감내해야 될 시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가가 부진할 상황은 일단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희석되는 부분들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유상증자 끝나고에 대한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려 주셔야겠죠. 그럼 반대로 오히려 그나마 좀 체력이 조금 더 나은 네.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생은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기회는 지금부터 계좌를 닫고 2년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도 된다는 쪽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까지는
계속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에 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2% 정도 약세였습니다.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많은데 정말 그 정부의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12월에서 1월로 연기된 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충격이 있었나라는 점에는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드려야 되겠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이 밀립니다. 밀리는데 왜 밀리지? 라는 쪽에서 답을 잘 못 찾으면은 뭔가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럼 이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붙였던 게 어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특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의 어떤 협의 과정 쪽에서 일단 좀 이견이 좀 많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세제라든가 인센티브 관련된 쪽에서 너무 과하게 주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재정 압박이라든가 일단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이 많은 흐름들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또 내년 경제정책까지도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나오는 경제정책도 전반적으로 다 짜가는 과정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으로 미룬 게 어떻게 보면 좀 미세한 부분까지 봤었을 땐 맞다라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이견이 좀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정부의 생각보다는 좀 많이 축소돼서 진행되는 게 아닐까란 우려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폐지가 아니라 없던 걸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그러면 다음 1월달 중순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됐다는 쪽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9월 26일 날 저점대가 640선 이하였었죠. 그러다가 11월 24일인가요? 그때쯤 됐을 때 803선 장중에 찍었던 부분이 80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 만에 지수가 25% 올랐다고 한다면 물론 뭐 어떤 얘기를 붙인다고 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과 그에 따른 차익 매물과 여러 가지 흐름들 특히 대표적으로 바이오주겠죠. 뭘 믿고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일단 목에 겨우니까 좀 팔고 보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던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엔터주들 그리고 또 최근에 IT 부품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인터플렉스였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아이폰 10 관련된 부품에 대한 우려감들 근데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인터플렉스 같은 사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관련된 부품의 내용이 아닙니다. 네. 자세히 보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그 가격을 확정하는 날이 12월 6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유상증자 발행을 하는 가액을 좀 최대한 좀 낮춰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많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가액 정하는 날이 또 일주일이 연기가 됐죠. 그런 상황 쪽에서 나오는 일련의 변화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인터플렉스의 관련된 실적과 애플과의 수주 관계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다. 거기 일단 무게를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커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변화가 된 건 없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전했었을 때 나오는 어떤 좀 다변화된 가능성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뭐 한번 투매 비슷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여파는 좀 밀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에서 지지권을 확인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한번 밀리게 되면 항상 시세는 또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지지권 한 730선, 750선 이 정도로 확인하게 되면 또 주가의 좀 탄력을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이게 약간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좀 보겠습니다. 자, 올해 공모주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뜨거웠던 공모주 시장도 이제 연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진에어 또 동양피스톤인데
있는데 이 두 기업을 끝으로 코스피 시장 연내 IPO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향후의 전망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네어와 이제 동양 피스톤 이 두 회사가 오늘 상장이 되는데 일단 지네어에 대해서 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항공주 흐름을 보게 되면 대한항공 중심으로는 한번 잠깐 부각을 받았다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예. 그런 흐름인데 일단 항공주가 동절기라는 특수성, 그래가지고 약간 취약성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내년을 겨냥하면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네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31,800원 희망가의 상단부에 들어갔고요. 예. 거기다가 기관 수요 예측이 경쟁률이 247대 1, 상당히 뜨거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욕구가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상장 눈여겨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지네어를 바라볼 때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좀 나은 부분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을 때 이 대한항공과 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너지가 좀 더 다른 회사와 다르다라고 평가가 받는 부분이고 특히 대형 항공기에 대한 운영 수익성이 아무래도 대한항공을 보면서 보고 배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남다르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특히 신규 항공기를 도입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2020년이면 38대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동유럽 취향이 2019년 거기다가 해외 판매 강화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항공기 전반적인 흐름들 쪽에서 앞으로 나올 흐름들에 대해 무게를 좀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만약에 상장한 이후에 약간 흔들리거나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시각은 내년으로 바라봐야 된다. 네. 관점 쪽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적정 주가를 산정해 볼 수도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IPO 종목에 대해서 예. 적정 주가 산정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일단 시세를 먼저 보면서 대응할 부분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목표가가 얼마, 이제 손절가가 얼마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기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한테 딱 3일만 주시죠. 예. 3일만 주가 동향을 본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쯤이면 윤곽이 나오겠군요.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월요일인데요. 3거래일이죠. 3거래일이다 보니까 저희 김민수 부장님 모시는 다음 주 금요일쯤. 저 휴가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또 하나, 네. 예, 동양 피스톤도 봐주시죠. 네,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밴드 하단부에서 결정됐습니다. 공모가가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5,700원대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동양 피스톤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현대기아차의 OEM 공급을 국내 시장 하면서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회사고 예. 세계 시장 점유율 한 9%로 4위를 갖고 있는 엔진 피스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력도 1977년. 예,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이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현대 매출이 작년에 2,600억, 순이익이 107억 정도면은 일단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약점인 부분들이 지금 현 시류에 안 맞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연기관 쪽입니다. 내연기관 쪽의 엔진 피스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은 어떤 내연기관 쪽의 엔진 관련된 쪽이 아니라 전기차 쪽을 바라보고 있죠. 전기차 어떻게 보면 다음 자율주행차 쪽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전자부품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 쪽에서 약간 시류에 안 맞는 종목이다라는 쪽의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좀 시각들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코스피 IPO 시장 열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앞서서 방송하기 전에 좀 여쭤봤었는데 주식시장보다는 가상화폐 쪽으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 예. 일단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암호화폐 이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뒤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결론만 딱딱 드려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2,200만 원 어제 퇴근할 때보다 3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화폐가 아닙니다.
화폐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상품의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즉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왜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암호화폐가 움직이는 데에 대한 배경들을 세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상품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는 쪽으로 일단 먼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18일부터 CME, 그러니까 즉 미국 선물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초자산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나왔었을 때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은 물론 기초자산을 미국이 인정했다. CME도 어떻게 보면 정부 보증이긴 하지만은 사설 거래기관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상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거래를 한다 그러면 바이 앤 홀딩, 그러니까 사서 기다리면 무조건 오른다. 예. 이런 쪽이었는데 선물 거래라는 얘기는 기초자산을 통해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 즉 매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라 매도도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기초자산에 대해서 매도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그 전후쯤에서 한번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그때쯤을 기다리기 싫다고 하시다면은 오히려 지금 빠져나오신 게 좋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과 매매 관점점이 좀 더 확대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이런 쪽에서 국내 종목들도 보면은 테마주를 일으키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죠. 뭐 JCN이라든가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쪽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서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가격이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가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테마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한정적인 관점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장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즉 해외 선물 쪽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 있던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국내 입장 쪽에서는 국내 정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자산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분명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유럽 쪽은 조금 완화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다 각국 정부가 대치되고 있는 상황들은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 입장이 풀리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선물 쪽에서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실 분들도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라는 쪽은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입니다. 1부의 마지막 코너고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오늘 선재 트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내 선물 시장부터 볼 텐데요.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자, 우선 국내 선물 324지수 지지력 확인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322지수까지 내려갔는데 오늘 324 시초가 때 지지력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우선 저희는 어제 첫 번째 이 구간 지지력들에서 매수 우위로 봐서 배팅을 한번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여서 다시 322.50대 지지력에서 다시 매수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한번 익절한 다음에 다시 저가에서 매수 배팅 해서 어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자, 우선은 시초가가 324지수 중반 부분에서 시작이 돼서 324지수 지지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시초가라는 거는 324지수 위냐 아래냐에서 시작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기대는 우선 위에서 시작돼서 지켜주고 횡보보합을 띈 다음에 오늘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327.70대 50대까지 추가적인 가능성을 열고 볼 생각입니다. 여튼 시초가 때 가장 중요한 거 324지수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지지를 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지지를 못할 시에는 320지수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324지수를 지키고 324.5060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327 중반 지수까지를 매수로 추가적으로 이어는 전략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도 거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여쭤볼 텐데요.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죠. 그러면 네네. 이쪽으로도 리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우선은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왔었었는데, 우선은 국내 증권사에서는 거래가 불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좀 더 이론 공부도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우선은 그 요청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서 많이 열어서 지켜봤는데, 우선 차트 분석 자체로는 굉장히 잘 맞는 경우고요. 추가적인 요청이 온다면 해볼 요량은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지속적으로 방송국이나 이런 여러 군데서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답 못 드리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계속 리딩 해주시고 계신데 먼저 달러 인덱스부터 봐주십시오. 네,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우리가 92.40대 이 아래 구간이죠.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 구간 횡보 2주 동안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음봉이 살짝 눌렸다가 양봉으로 돌파한 시기에 중심자리 지지력 때문에 윗구간 돌파 여력들 확인하고 위쪽 배팅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유효한 배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어제 사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리딩하면서 1.1810대부터 20대 오늘 맞고 하루 종일 매도 친다. 이렇게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줬었고요. 마지막에 20까지 오면서 최종 마지막 매도까지를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내는 별 무리가 없었고요. 이제 이렇게 보자면 추세 하단부들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꾸역꾸역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는 거죠. 하방 경직성이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선은 1.17 650 지지력들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예상 저항은 1.18, 100대 예상 저항을 둬야 되겠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94.20까지 전체적인 부합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들, 여력들 좀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단지 신저가를 낮춘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저희가 추세 매도를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36.30에서 마무리 짓고 하방 경직으로 매수를 받아서 어제는 반등 여력을 이 구간까지를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급락까지를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시아 유럽장에서 지속적인 매수 전략 펼쳤었고요. 물론 중간에서 매도와 재매도 그 다음에 매수로 좀 더 올라가면 추가적인 매도 관점으로 열고 보자. 그래서 우선은 70을 맞고 저희가 매도 전략을 펼쳤었는데요. 여부는 90까지를 참아보자 이렇게 하고 드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57불, 어제 57달러 예상 저항 그대로 두고 매매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마디가는 지금 이 구간들 56.70대 굉장히 중요한데 큰 흐름에서는 57불, 57.50까지 전반적인 저항들 예상하고 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어제 새벽녘에 좀 급락을 예상을 하고 사실 매수에 매도 배팅까지 드렸는데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림에 약간 오늘 좀 더 확인해야 될 그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예상 지지력들은 다시 하단부들 확인하는 55불까지 열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여전히 추세 저항을 깨고 지속적으로 하방 배팅이 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57.7080대를 공략하지 않고 여기서 멈춰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우선 매수에 매도 배팅한 거 오늘 추가적으로 매도 열리는지 그걸 볼 관점이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어제 저희 방에서 리딩을 하면서 유로 달러가 매도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골드도 그럴 거다. 대신 골드보다는 유로에 좀 더 집중하자 했는데 약간의 예상이 빗나가고 골드가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뭐 유로 달러나 골드 그림이 하방으로 갔기 때문에 뭐 굳이 골드까지 다 손댈 필요 있냐 했는데 오히려 골드가 굉장히 급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 지지력들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보합권 횡보 구간 예상이 되고요. 저가를 크게 깨기는 약간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 해서 우선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작은 반등에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오늘 골드는 눌림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세 하단부도 추가적으로 열릴 거기 때문에 예상 지지력들 12420 그다음에 예상 저항은 뭐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뭐 660부터 600대 저희가 뭐 반등 여력을 한 번씩 봤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까지 최대치 열고 뭐 아래에서 끌고 가는 거는 눌림에서 저가에서 매수를 받아서 추세를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입지를 잡고 1차, 2차 돌파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이 구간들 다시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림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가 눌림 매수를 잡았을 때는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입절 잡고 따라가시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올 텐데요.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심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